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착한 사람들의 실체, 이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딸이 정말로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들이 착한 사람일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 착한 척하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인지, 이들의 실제 심리를 오늘 하나하나씩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이 악을 키우고 있다면 이들은 정말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도대체 착해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고 있는 저는 정말로 몇십 년 동안 동네 사람들로부터, 엄마, 아빠, 친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정말 아들이 순하네요. 착하네요. 속 썩이지 않아서 정말로 좋겠어요. 넌 정말로 착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는 착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난 착하니까 욕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거절하면 안 돼. 그냥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난 항상 온순하고 순한 모습을 유지해야 돼. 막 과격해지고 말 안 듣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착해져야 된다라는 이 강박증 안에 빠져서 착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라는 기질이 그렇게 악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뭐 온순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 기본적으로 온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너는 착하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온순한 나는 착하기도 하구나 라고 어느 순간 이게 제 신념이 되면서, 난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 착각과 이 신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와 싸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되도록 참고, 제가 욕먹고 뭐 손해보고 돈을 빌려줘도 돈 주란 소리도 못하고, 어찌 보면 자꾸 왠지 내가 당한 것 같은, 손해본 것 같은 어떤 삶을 항상 살아왔습니다.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과연 이게 착한 거냐 이거죠.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는 저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들까요 안 들까요?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난 나쁜 놈이야.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난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어. 괜히 싸우면 나만 힘들어. 그게 두려우니까 저는 참고 참다가 마음의 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저 사람을 미워해요. 막상 저 사람을 만나도 또 아무 말도 못해요. 또 참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냥 제가 한번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쿨한 척 하게 된다. 그런데 또 저녁에는 잠자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불킥을 하면서 살아온 저를 보면, 저는 과연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결론은 나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주구장창 참고 참다가 병이 들었다. 인내심만 아주 강해졌다. 기본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마음속이 점점 불안해지고 분노로 가득 차고 원망이 많아지고 미움이 가득해지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면 할수록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점점 많아지구나.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고 미래에 악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런 마음 공부, 명상을 하면서 본질적인 제 자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착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님도 내 아들이 말을 찾는다고 해서 착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착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의 기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착하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넌 왜 말을 안 들어? 너는 정말로 나쁜 아이야.
공부 잘하면 아 착하다, 공부 못하면 아이 못된 아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인이 보기에 자기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착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란 고유한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원했을 때 이 직장 상사가, 이 엄마가, 아빠가,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아우 착한 며느리, 착한 아들, 착한 딸, 착한 부하 동료, 착한 직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날 착하다고 하니까 나도 착한가 보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줄 때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겠지만 조금만 거슬리거나 거절하게 되면 나는 바로 나쁜 놈이 되어버린다.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착한 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슬프게도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약자는 착해진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아, 약하면 두렵잖아요. 저항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강자가, 직장 상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강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고분고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자기 때문에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때로는 아부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회사 잘릴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폭력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이 적자생존의 이 세계에서 슬프게도 약하면 착하게 길들여지게 된다. 또 하나는 이 강해지면, 강자가 되면 못돼진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약하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온순한 양이 되는 걸, 내가 강자가 되면 저 사슴에 저 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자고 내가 늑대인데 이 개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이기적인 욕망, 폭력성 이거를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자가 되면 못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동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착한 사람이냐 이거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약자일 경우에는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직장 상사가 되어서 나중에 부하 동료를 괴롭히고 야근시키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며느리일 때는 아, 나는 정말로 이 시어머니 등살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받아서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막상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는다. 보세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자일 땐 착해지지만 강자일 때는 나 또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약자는 착해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현재 위치가 약자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고 내가 약자일지언정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강자지만 약자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었는데 돈, 명예, 권력이 있는데도 나보다 약한 자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준다며, 이게 진짜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약자일 때는 내가 착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약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슬픈 씁쓸한 현실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때로는 좋은 의미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나쁘진 않죠. 남한테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 왠지 착하고, 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 왠지 좋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단지 남한테 착해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증, 마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벽증에 걸린 사람과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은 달라요. 결벽증에 걸려버린 사람, 결벽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변기 위에 앉지도 못하고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오염될 것 같아서 매일 쓸고 닦고 하고,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도 옷을 갈아입고 매일 한 번, 두 번 또 빨아야 되고 매일 쓸고 닦고. 왜냐면 자기가 병에 걸릴 것 같고 왠지 이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결벽증이라는 강박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결함을 유지하고 잘 씻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청소 정리정돈을 잘한 사람, 이 사람하고 결벽증에 걸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진짜 선한 마음, 착한 사람과 착한 컴플렉스라는 강박증에 빠진 건 완전히 극과 극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이 욕구가 크다는 거죠. 이 욕구가 크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아주 약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심리적인 구걸 상태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지만 이 안엔 또 하나 이기적인 속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착해 보여서 저 사람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속성이 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마음도 숨기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속여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이다. 즉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이거는 거짓이다. 불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도둑질과 같다. 자기의 있지도 않는 모습을 거짓된 모습으로 속여서 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도 도둑질, 심리적인 도둑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코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 자칫하면 이 사람들의 실제 심리는 착한 게 아니라 더 결핍이 많는, 때로는 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 미래에 오히려 더 못된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이게 웃긴 거예요. 제가 점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계속 변화해요. 바꿔요. 결정된 게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넌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넌 악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도 믿지 않고 성악설도 믿지 않아요. 인간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때그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해요. 내가 경제력, 이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착해져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빠듯하고 빚지고 힘들어 죽겠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베풀기가 어렵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더 못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착한 모습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내가 싫어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기 싫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굳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심리 상태가 지금 행복하면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선하게 잘 보여지겠지만, 내가 화가 나고 정말로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화내고 욕하고 막 사소한 일에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착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떨 때는 착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착하다, 나쁘다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우리는 그 욕심, 분노,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취해버리면 악한 사람이 돼요. 욕심에 취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분노에 취해버리면 이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는 엄청난 공격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함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어떤 짓을,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모르니까 이 무지는 만악의 근원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악해져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즉,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꾸준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잘 유지하는 사람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과 분노와 이 어리석음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한테도 피해를 주고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받으니까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뭐 싸우기 싫어서, 뭐 거절하면 욕먹을 것 같고 미움받기 싫어서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그냥 참는 걸 잘하고 그냥 맨날 인내하고, 이게 결코 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착하다고 규정하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역사상 그 히틀러나 어찌 보면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착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역사상 이 독재자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인 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선은 정당화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다 처단해도 된다. 내가 선이니까 너는 악이다. 종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5% 이상의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선으로 간주하면 이 모든 건 악이 돼요. 그러면 악은 처단해도 되잖아요. 악은 죽여도 되잖아요. 악은 존재를 없애버려도 돼요. 소멸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가장한 내가 악이 된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 항상 저한테 말했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착한 척 하니까, 너무나도 선비처럼 점잖은 척 하니까 저한테 이랬어요. 청명아, 극선은 극악보다도 못하다. 너는 자꾸 착해지려고 하지 마. 그게 오히려 나중에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선해지려고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지, 왜 자꾸 너를 숨기고 감정을 죽이고 괜찮은 모습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폭발하게 될 것이고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선으로 간주한다는 게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30이 넘어서 비로소 알았어요. 한때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내 어떤 상을 받은지 아세요? 물론 뭐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선행상 받았어요. 왜냐하면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 한두 명 그 착한 아이들을 그 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물론 제가 부모 말도 잘 듣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메달도 따고 그러니까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선행상을 받았는데, 물론 그게 자부심이고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너무 강박적으로 애를 썼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씁쓸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너무 내가 쥐 죽은 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영국이 진짜 착하다 이 소리 너무나도 들으려고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착함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기한테 엄청난 미래의 어떤 고통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든 주변 사람이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넌 착해라는 말, 이거 칭찬 아닙니다. 저 사람을 완전히 이 어떤 틀에, 세장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넌 착하니까, 넌 쥐지근 듯이 있어, 넌 착하니까 참어, 넌 착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사람을 최면 거는 거고 쇠뇌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함의 기준을 굳이 이제 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말이고,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 많은 비중을 둬요.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 특히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은 엄청나게 착하게 해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욕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용돈도 주고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너무나도 행동이 착하고 선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매일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부어요. 이간질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굳이 나쁜 사람인가요? 행동은 착하게 보였지만 실제 이 사람의 말을 봐서는 이 사람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행동은 착해요. 이 사람이 말도 선해요. 항상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은 너무나도 천사처럼 착하고 행동도 항상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착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은 저 사람을 욕해요. 저 사람을 원망해요. 저 사람을 비난해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속으로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속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 나쁜 상상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착한 모습이지만 실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무의식은 결코 착하지 않다. 냉정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씨앗, 나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법, 이 사회법에 있어서는 이 행동만 잘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굳이 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생각이고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 차 있느냐. 실제 이 사람의 마음이 씨앗이다. 이 씨앗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말과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선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은 말을
착하게 말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착한 사람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행동을 선하게 착하게 보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착한지 나쁜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이 착한 마음의 씨앗이 이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은 착한 마음을 자꾸 길들이고 다스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자랐을 때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선한 착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을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직장 상사든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만 보고 아 너는 착하다. 이건 아주 위험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뭐야 난 너 착한 줄 알았는데 너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너밖에 몰랐어? 너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해하거나 더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이 착한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대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착한 사람 이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고 이 온순한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온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착한 기질은 있는데 이게 착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질이 저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잘못된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일찍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놓고선 속으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참아야 돼?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세상은 다 악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저런 놈들하고 날 살 수가 없어. 와, 왜 세상은 너무 더러워. 아, 추접해. 아,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이러면서 혼자 집에 있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려요. 과연 이게 착한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냥 온순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거절 잘 못하고 싸우는 거 싫어해서 그냥 양보하고 그냥 참아버리고 인내하는 거, 이거를 굳이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진 않다. 이거를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버리면 나중에 저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다 나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불신, 배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순간 사람을 다 싫어했어요. 극도로 사람을 피했어요. 그래서 대인공포가 생겼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그들을 적대적으로 봐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걸 나쁜 것으로 봤던 오히려 진정한 내가 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잘 다스려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잘 다스려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당당하게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약자이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다. 내가 약자이지만 내 자신을 더 노력해서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비로소 선한 사람, 자립이 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착하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 이거 정말로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건강하게 잘 베풀어서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